만약 50세 이상을 위한 가장 강력한 근육 생성 식품이 커피 한 잔보다 저렴하고 작은 통에 들어있으며 수십 년 동안 식료품점 맨 아래 선반에 방치되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쉐이커 통에 담아 한 달에 $60에 팔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보충제 업계가 여러분이 알기를 원치 않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되기 전인 1980년대에는 엄청난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던 보디빌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밀도 높고 기능적이며 강력한 근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파우더가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잊어버렸거나 구식이라고 무시하는 저렴하고 진짜인 자연식품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자귀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 트레이너들은 보충제 마케팅 기계가 40년 동안 숨겨온 영양 밀도, 호르몬 지원 및 회복에 대한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과학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50세가 넘었다면 여러분의 상황은 생물학적으로 20대와 다릅니다. 신체는 연구자들이 동화 저항성 아나볼릭 레지스턴스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겪기 시작하며 이는 근육이 단백질 신호에 현저히 덜 반응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2020년 뉴트리엔스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성인은 젊은 사람이 일반적인 식사에서 얻는 것과 동일한 근육 단백질 합성 반응을 얻기 위해 근육 생성의 핵심 아미노산인 류신을 최대 40%더 필요로 합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먹는지가 덜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둘러싼 전체 영양 패키지, 즉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 촉진제야말로 발전을 이루느냐, 제자리 걸음을 하느냐를 결정짓는 진짜 차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잊혀진 이 네 가지 식품이 지금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식품들은 유행을 타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부터 진지한 운동선수들이 영양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 1975년에 놀라운 동물 연구에 이르기까지 이 식품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네 가지 식품을 모두 살펴볼 것이며 4위부터 대망의 1위까지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의 1위 식품은 1회 제공량당 약 0.35달러에 불과합니다.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이 식품은 45세 이상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동화, 호르몬 지원 측면에서 일반적인 단백질 보충제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보였습니다. 끝까지 주목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끝나면 식료품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소간,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현대의 많은 헬스장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정육 코너에서 갓 나온 신선한 소간은 보통 파운드당 $2로 1회 제공량당 $1가 채 안 됩니다. 1980년대 초대 미스터 올림피아인 레리 스콧을 훈련시키고 훗날 수십 명의 할리우드 배우들의 몸을 만들어준 전설적인 트레이너 빈스 지론다, 치포심바, 빈스 기론다는 간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디빌딩 식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과장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한 것입니다. 3온스 약 8세로도코리어의 소간 1회 제공량에 실제로 들어있는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체 이용률이 매우 높은 23개 완전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혈구 생성과 신경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BET 일일 권장량의 700% 이상을 섭취하게 됩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형태와 달리 신체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미리 형성된 레티놀 형태의 비타민 A 일일 권장량의 600% 이상을 얻습니다.
상당량의 구리, 리보플라빈, 엽산, 그리고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성을 돕는 화합물인 코엔자임 Q10 코큐코인트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햄철, 햄의 이론이라는 화합물을 얻게 되는데 이는 식품에 존재하는 가장 흡수율이 높은 형태의 철분으로 식물성 공급원의 흡수율이 2도 10%인 것에 비해 15포산 3.5%의 흡수율을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50세 이후의 근육 생성에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6년 영국 영양학 저널 British Journal of Nutrition에 발표된 55완배 체노세일리엄스의 성인 대상 연구에 따르면 위산 분비 감소로 인해 이 연령대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비타민 B1 결핍은 근육량이 16%더 낮고 신체 수행 능력 점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비타민 B바우민은 단순한 일반 건강 비타민이 아닙니다. 근육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유지되는지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간 1회 제공량은 단 한 끼에 일주일치 이상의 비타민 B2를 제공합니다. 체오큐센 함량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체오큐센은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감소하는데 2014년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지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Sports Nutrition의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에게 8주 동안 COQ10을 보충한 결과 근력 출력이 평균 11% 향상되었습니다. 소간은 이용 가능한 가장 풍부한 COQ10은 천연식품 공급원 중 하나로 대부분의 보충제보다 그램당 더 많은 양을 제공합니다. 간을 제대로 요리하는 것이 실제로 맛있게 즐기기 위한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너무 오래 익히는 것인데 그러면 식감이 퍽퍽해지고 강한 쓴맛이 납니다. 0.5인치 약 1.3cm 이하로 얇게 써십시오. 요리하기 전 일주일 시간 동안 일반 우유에 담가두면 쓴맛을 내는 강한 화합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런 다음 중강불에서 버터를 두르고 한 면당 2밤 3분씩 가운데가 약간 분홍빛을 띠며 겨우 익을 정도로만 빠르게 팬에 굽습니다. 풍미의 균형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캐러멜라이즈드 양파, 그리고 밥이나 구운 감자를 곁들여 드십시오. 비타민 A 함량이 높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니므로 매일 먹지 말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십시오. 주 1, 2회는 1980년대 보디빌더들이 정확히 실천했던 빈도이며 과학은 이 빈도를 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맥주 효모, Brewers Yeast. 이것은 2000년 이후에 피트니스에 입문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식품입니다. 1980년대에 건강식품점에 들어가면 맥주 효모 파우더가 눈에 띄게 진열되어 있었고 코치와 운동선수들이 기본적인 회복 및 근육식품으로 추천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영양효모, Nutritional Yeast, 옆 맨 아래 선반에 잊혀진 차에 놓여 있으며 종종 영양효모와 혼동되기도 하고 60세 이상이 아니면 거의 구매하지 않습니다. 맥주 효모는 맥주 양조 과정의 부산물로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아, 사차로마이셋 체레비시아에 라는 종으로 만들어집니다. 건조 및 비활성화되어 분말이나 알약 형태로 판매됩니다. 약 0.0폴만 하남, 온차크, 권월 $50에 불과한 이 테이블 스푼 1회 제공량에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된 약 8개 완전 단백질, 티아민, 니아신, 리보플라빈, BC를 포함한 엄청난 양의 비타민 B 복합체, 상당량의 크롬, 셀레늄, 아연, 인, 그리고 염증 및 면역 기능에 대한 효과가 잘 입증된 베타글루칸이라는 독특한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크롬 함량은 50세 이상에게 특히 중요하지만 주류 피트니스계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습니다. 크롬은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미량 미네랄로 신체가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근육세포로 더 효율적으로 운반하도록 돕습니다. 1996년 당뇨병 관리 Diabetes Care에 발표된 이중맹검 무작위 시험에 따르면 포도당 대사 장애가 있는 성인에게 크롬을 보충한 결과 인슐린 민감성이 23% 향상되었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좋아지면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에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맥주 효모는 생체 이용률이 높은 크롬의 가장 좋은 천연 공급원 중 하나이며 단 1테이블스푼으로 일일 권장 섭취량의 거의 60%를 제공합니다. 2017년 약용식품 저널 Journal of Medicinal Food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8주 동안 맥주 효모 보충제를 특별히 테스트했으며 그 결과 시반응성 단백질을 포함한 염증 지표가 평균 28% 감소하는 등 유의미한 감소를 확인했습니다.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은 50세 이후 동화 저항성을 유발하는 주요 메커니즘 중 하나이므로 이를 줄이면 근육이 운동과 단백질 섭취에 반응하는 능력이 직접적으로 향상됩니다. 염증 28% 감소는 사소한 수치가 아닙니다. 이는 전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생물학적 변화입니다. 맥주 효모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오렌지 주스나 토마토 주스 한 잔에 뉴테이블 스푼을 섞어 마시는 것이 1980년대의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스무디에 섞으면 맛을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오트밀에 섞거나 요리하기 전 스크램블 에그에 섞어도 좋습니다. 맛은 짭짤하고 약간 쓴맛이 나며 때로는 견과류 맛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금방 익숙해집니다. 소화기관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첫 주에는 매일 1테이블스푼으로 시작하고 그 후 매일 2테이블스푼으로 늘리십시오. 건조간 알약 Desiccated Liver Tablets. 네, 이것은 신선한 소간과는 다르며 그 차이점만으로도 이 목록에 오를 가치가 있습니다. 건조간은 영양소의 전체 스펙트럼을 보존하기 위해 저온에서 동결 건조한 소간을 알약 형태로 압축한 것입니다. 이것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내내 진지한 보디빌더들의 일상적인 필수품이었습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아놀드 슈왈츠네거와 프랑코 콜롬부도 이를 복용했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헬스 가방에는 오늘날의 단백질 반만큼이나 흔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1975년 로마 린다 대학교 로마 린다 유니버시티의 연구원 벤자민 에어쇼프는 보디빌딩계에서 조용히 전설이 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쥐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일반 식단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일반 식단에 합성 비타민 B를 추가로 먹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일반 식단에 건조간 분말을 추가로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세 그룹 모두를 물에 넣고 지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평균 10.3분을 버텼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10.4분을 버텨 사실상 차이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평균 63.2분을 버텨 거의 5배나 더 오래 버텼습니다. 연구진은 건조간에 알려진 비타민과 미네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항피로 인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인자가 완전히 분리된 적은 없지만 현재 연구자들은 이것이 생체 이용률이 높은 햄철, 코큐프렌, 그리고 탈수 과정에서 형성되어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효율을 향상시키는 특정 펩타이드의 조합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록 이것은 동물 연구이고 인간의 생리와는 다르지만 훈련 세션 사이에 극적으로 빠른 회복과 운동 중 더 큰 지속적인 에너지를 보고한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수십 년 동안 사용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8년 유럽 응용 생리학 저널
European Journal of Applied Physiology에 발표된 인간 대상 연구에서는 12주 동안 건조간 보충제를 섭취한 운동선수들을 테스트한 결과 운동 중 신체가 산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의 9.7% 향상되었으며 반복 스프린트 테스트 성능으로 측정한 세션 간 회복 시간도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경우 건조간 알약의 철분과 비타민 B12 함량은 이 연령대에서 가장 흔한 두 가지 영양 결핍을 해결해 주며 이 두 가지 모두 에너지 수준,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 근육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장육을 먹는 대신 단순히 알약을 삼키면 되기 때문에 신선한 간의 식감을 꺼리는 사람들에게 훨씬 쉽습니다. 효소 활성을 보존하기 위해 저온 처리 방식을 사용하는 현대적인 브랜드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헨티나산 목초 사육소 간 알약은 방목하여 기른 동물의 영양 밀도가 더 풍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고 품질로 간주됩니다. 철분과 비타민 B12 수치는 체내에 점진적으로 축적되므로 결과를 평가하기 전에 최소 8주 동안 꾸준히 복용하십시오. 굴 통조림, 바로 이것입니다. 2.50달러에서 3달러 사이의 작은 통에 2-3회 제공량이 들어있어 브랜드에 따라 1회 제공량당 0.35달러에서 1달러 사이의 가격이 책정됩니다. 1980년대 보디빌딩계에서 굴은 그 엄청난 영양 밀도를 이해한 운동선수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소비되었습니다. 오늘날 굴은 주류 피트니스 문화의 관심에서 거의 완전히 벗어나 있는데 이는 전체 분야에서 가장 큰 영양학적 사각지대 중 하나입니다. 3온스 약 88kcal의 굴 통조림 1회 제공량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8유놀릭의 완전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일 권장량의 400%가 넘는 비타민 B1B를 섭취하게 됩니다. 1일 권장량의 약 190%에 달하는 구리를 얻습니다. 1일 권장량의 약 90%에 해당하는 셀레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멈춰서 다시 읽어봐야 할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아연입니다. 3온스의 굴 1회 제공량은 32바이트 7셀리디마이다의 아연을 제공하는데 이는 1일 권장량의 290%, 류키오가 7%에 해당하며 지구상의 다른 어떤 식품보다 그램당 아연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50세 이후 근육 생성에 아연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연이 테스토스테론 생성의 주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주류의 주장이 아닙니다. 영양 내분비학에서 가장 잘 확립된 관계 중 하나입니다. 1996년 동료 평가 저널인 영양학 뉴트리션에 발표된 웨인 주립대학교 웨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연구진의 연구에서는 가벼운 아연 결핍이 있는 남성들에게 6개월 동안 아연 보충제를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93% 증가하여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아연 결핍은 50세 이상 남성에게 매우 흔하며 연구에 따르면 서구 국가 노인의 최대 40%가 부적절한 아연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로 노화된 장의 흡수 효율 감소 때문입니다. 2021년 국제스포츠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45-98세 남성의 식이 아연 섭취량, 테스토스테론 수치, 체지방 근육량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연구진은 식이 아연 섭취량이 가장 높은 상위 3분의 1 그룹의 남성들이 하위 3분의 1 그룹의 남성들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4% 더 높았으며 운동 습관과 총 칼로리 섭취량을 통제한 후에도 평균 1000kcal이 더 많은 제지방 근육량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충제나 운동 프로토콜이 아니라
식품 자체가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식품 말입니다. 아연 외에도 굴에는 고농도의 타우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타우린은 신체에서 합성할 수 있어 엄밀히 말하면 비필수 아미노산이지만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이 됩니다. 2018년 아미노산 에이미노 애시드스 저널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10건의 통제된 인간 대상 임상 시험을 검토한 결과 타우린 보충이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강도 높은 훈련 후 근육 손상 지표를 감소시키며 회복 시간을 단축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굴은 현존하는 가장 풍부한 타우린 천연식이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굴은 또한 기름진 생선보다는 적지만 상당량의 오메가3 지방산을 제공합니다. 운동 중 근육이 연료로 직접 사용하는 저장된 탄수화물 형태인 글리코겐을 제공합니다. 굴에는 DHMPA라는 굴 특유의 특정 항산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2012년 활성산소 생물학 및 의학 Free Radical Biology and Medicine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이 화합물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비타민 E보다 15배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을 지원하는 요오드를 제공하며 갑상선 기능은 대사율과 단백질 합성 효율을 직접적으로 관장합니다. 이제 실용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굴통조림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조림 제품은 이미 완전히 조리되어 있으므로 생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의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고 짭짤하면서도 약간 달콤한 맛이 납니다. 물에 담긴 굴 통조림이 가장 깔끔한 맛을 냅니다. 면실류에 담긴 굴 통조림은 가장 흔하고 저렴한 선택지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담긴 굴 통조림은 맛이 가장 좋으며 식사에 건강한 지방을 더해줍니다. 가장 간단하게 먹는 방법은 통조림에서 바로 꺼내 통곡물 크래커 위에 얹고 레몬즙을 짜 넣은 뒤 핫소스를 몇 방울 떨어뜨려 먹는 것입니다. 또한 잘게 썰어 스크램블 에그에 섞어 먹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해산물 특유의 맛이 거의 완벽하게 가려집니다. 마늘, 간장, 채소를 넣은 간단한 볶음밥과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크림 베이스 수프에 갈아 넣을 수도 있는데 국물에 녹아들어 굴 특유의 식감은 남기지 않으면서도 엄청나게 깊은 맛을 더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개를 사용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올리브 오일, 마늘, 파슬리, 레몬과 함께 굴, 통조림을 파스타에 섞어 먹기도 합니다. 매일 먹기보다는 일주일에 2~3회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아연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기간 매일 다량 섭취하면 오히려 굴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주 2~3회 섭취하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아연, 타우린, 오메가3의 테스토스테론 지원 및 근육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적정 수준이 됩니다. 굴을 섭취했던 1980년대 보디빌더들은 우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테스토스테론 지원, 회복, 그리고 진짜 음식에서 얻는 고밀도, 영양이 근육 형성의 실질적인 기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분할, 반복 횟수, 타이밍 프로토콜 등 다른 모든 것들은 그들이 먹는 것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타우린 메타 분석이나 웨인 주립대학교의 아연 연구를 인용할 수는 없었지만 그 결과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이나 이후에 거의 모든 세대의 내추럴 운동선수들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날렵했습니다. 소간, 맥주 효모, 건조간 정제, 그리고 굴 통조림이라는 4가지 음식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비싸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몇 시간씩 요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근육, 호르몬, 회복, 그리고 노년층의 운동 수행 능력에 대한
엄격한 동료 심사 과학 연구를 통해 뒷받침됩니다. 보충제 산업은 이를 스무 배나 더 비싸면서도 효과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말 제품들로 대체했습니다. 과학은 이 네 가지 모두를 완벽하고 일관되게 뒷받침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늘 당장 나가서 이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 음식 중 실제로 먹어본 적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차이를 느끼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식료품점에 잊혀진 품목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영양학적 역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미래에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건강을 위한 다음 숨겨진 보물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